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멸치잡이 선단은 유독 많은 매연을 배출해 바다 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가공선박에서 멸치를 잡자마자 삶을 때 연료로 쓰는 중유가 문제였는데요. 통영해경과 수협이 머리를 맞댄 끝에 멸치잡이 선단의 대기오염을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치잡이 어선이 시꺼먼 매연을 내뿜습니다. 멸치선단은 다른 어선보다 유독 많은 매연을 배출했습니다. 바다에서 멸치를 잡자마자 찌는 과정에서 물을 끓이는 보일러 연료로 황함유량이 높은 중유를 써왔기 때문입니다. 멸치선단의 가공선입니다. 대체 연료로 보일러를 돌려봤습니다.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측정기로 확인하니 황함유량이 0.02%에 불과합니다. 대체 연료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생 연료로 평균 황함유량이 기존 중유보다 14배 낮습니다. 국제해사기구나 부산, 여수, 광양 등 우리나라 5대 항만 규제 기준도 충족합니다. 2022년부터 규제가 강화돼 조업 해역이 줄었다는 어민 고충을 듣고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한 해경이 수협과 힘을 모아 대책을 찾았습니다. 같은 보일러 사용이기 때문에 육상에서 보일러 사용한다는 이런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한번 이게 어떤가 한번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경유를 쓰기도 부피 큰 탈황 장치 설치도 어려워 조업 포기까지 고민했던 어민들은 시름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9월 대체 연료를 면세유로 지정해 비용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경유라든지 중유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효율 역시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어업 경비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하게 많이 줄었고 남해안 멸치잡이 어민들의 숙제였던 환경 규제 대응.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새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저출생 기조 속 정부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첫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은 3주 만에 3조 원이 넘는 대출 신청이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둥이 아빠인 김세곤 씨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저희가 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양육 부담이라든지 자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돼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9일 출시된 이후 3주 만에 13,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대출 규모만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 구입 자금은 5억 원, 전세 자금은 3억 원까지 대출하며 최저금리는 각각 1.6%와 1.1%입니다. 또 출산 가구들의 특성에 따라서 청약 가입 통장 기간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혜택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0%로 대출 이율이 적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1.5%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볼 때 대출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 이 같은 주택금융 지원 정책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열흘 동안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1부 리그 승격에 다시 도전하는 프로축구 경남FC가 이번 주 창원에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열흘 동안 경남도 의회에선 410일의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도의회는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 서울발전 촉진법 개정과 부산 항만공사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논의합니다.
도의회는 정부의 치수원 다변화 사업과 마산 로봇랜드 직영화 문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구성과 경남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 등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도 이어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 경남 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선 방산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 테크노파크와 창원산업진흥원 등이 부품 국산화와 수출금융 등 기관별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또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기관별 상담 시간도 마련됩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이번 주 토요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홈 개막 경기에 나섭니다. 올 시즌 박동혁 감독에게 새 사령탑을 맡긴 경남은 동계 훈련 기간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과 훈련으로 새로운 팀워크를 쌓아왔습니다. 경남은 공격적인 전술과 빠른 역습을 펼쳐온 팀 색깔의 새 외국인 선수 영입으로 1부 리그 승격에 다시 도전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의령이 영하 2도, 창녕이 영하 1도를 보이면서 예년보다 낮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는 의령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 지역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남해안에 10에서 30mm,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밀양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3도, 김해가 15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1도, 산청이 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함양이 15도, 하동이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와 함께 낮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2대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 16개 선거구에 여야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어제 기준 국민의힘은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5곳에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의창구와 김해시 갑, 마지막 2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오는 7일과 8일 여론조사 등 경선을 치르고 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한 곳의 공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창원, 성산 한 곳만 후보를 내기로 했고, 진보당은 창원과 김해, 진주 등 8개 선거구에 후보가 출마합니다. 경남의 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 25명이 복귀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전공의 480명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비상진료 체계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22일까지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9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과 조리기구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방법 등입니다. 또 조리기구와 식중독 발생 우려 조리식품 등 60건을 수거해 식중독 검사도 진행합니다. 경남 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센터가 창원과 김해, 양산 3곳에서 이달 다시 문을 엽니다. 3곳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 교육과 상담을 전담하며 창원은 농어업 분야, 김해는 한글 교육에 특화할 예정입니다. 3곳의 지원센터는 올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폐쇄됐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인구 규모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청년 인구 유출 최소화와 저출생 고령화 사회 대응, 경제활동 인구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테크노파크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상은 경남의 중소 중견 제조업체 69곳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스마트 공장 구축에 정부 지원금 최대 2억 원과 함께 지방비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범한 퓨얼셀이 수소 사업 확장을 위해 창원시 대원동 공장터 12만 9천여 제곱미터와 건축물 등 유현 자산 1,100억 원대의 공장 인수를 위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범한 퓨얼셀 측은 수소 선박용, 수소 버스용과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진출을 위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